청년 컨셉? 역시 여기는 청년이지. 잠깐만. 청년 컨셉이라면서. 하이 안녕, 뮤비 해석해준 토끼 김희로입니다. 오늘 해석할 뮤비는 바로 온앤오프 여름속. 여름이 쏟아진다. 여름 속 뮤비를 해석하려면 여름 속 뮤비를 먼저 보고 오셔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온앤오프 선생님들이 이전에 발매한 뮤비들을 데뷔부터 최근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뮤비를 한 영상으로 정리하려면 분량이 폭발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파악한 내용대로 진짜 간단하게 세계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더 쉽고 간소하기 위해서 오피셜로 공개된 자료에서 주관적인 해석을 좀 섞어놨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 미래, 고도화된 기술로 인해 인간과 거의 유사한 휴머노이드가 개발되었고 인간은 늙지 않는 불멸의 몸을 가지기 위해 자신의 기억을 데이터화하여 기계 몸에 삽입하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인간이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그 모습을 진화해온 것처럼 이 시대의 인간 또한 미래 환경에 맞춰 새로운 진화의 단계를 밟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오류로 인해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인 감정, 이 감정이 기계 몸을 가진 인간들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감정이 부재한 휴머노이드는 데이터화된 기억만 가지고 있을 뿐 인간이라고 볼 수 없겠죠. 결국 기계 몸을 택한 인간들은 지금 우리가 로봇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감정 없는 로봇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에 따르면 이 부분은 제 해석입니다.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2원칙,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이 로봇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계 몸을 택한 인간들은 감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로봇으로 분류되었을 것이고 로봇으로 분류되는 순간 그들은 저 3원칙을 따라야 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보다 더 강하고 불멸의 몸을 가졌는데 왜 우리는 기계 몸을 택하지 않은 인간에게 복종해야 해? 라는 의문이 생겼을 수 있고 이를 계기로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결국 기계 몸을 택하지 않은 인간들과 기계 몸을 택하고 완전히 로봇이 되어버린 인간이었던 로봇들, 이 두 집단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해석에 따른다면 온앤오프의 데뷔곡은 이 전쟁이 모두 끝난 뒤 황폐화된 지구의 모습을 그린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로봇의 전쟁이 끝난 시점부터 그 남아있는 존재들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그럼 온앤오프 세계관을 이 영상으로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데? 안타깝게도 전쟁의 승리자는 인간이 아닌 로봇. 온앤오프 뮤비에서도 과거엔 인간이었을, 즉 기계 몸에 인간의 기억이 주입된 안드로이들만 등장하지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쟁 때 모두 전멸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이죠. 잠깐, 전멸? 여기에서부터 여름 속 뮤비를 보신 분들이라면 뭔가 조금씩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속 뮤비 초반은 그동안의 온앤오프 선생님들의 뮤비에선 보기 힘들었던 일상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황폐화된 포스트 아포칼립스나 화려한 사이버펑크, 미래의 모습이 아닌 그냥 우리가 지내는 평범한 일상과 같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초반까지는 주된 배경도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여름 속은 스페셜 앨범인 만큼 온앤오프가 낸 뮤비 중 가장 시초가 되는 이 세계관 전체의 프리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설국열차도 어쩌다 사람들이 이 기차에 타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는 프리퀄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방대한 세계관을 다루는 영화나 영상물에는 종종 그런 배경이 벌어지게 되기까지를 보여주는 프리퀄이 함께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름 속 뮤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름 속 뮤비를 보면서 해본 추측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름 속은 온앤오프 멤버들이 인간이었을 때를 그리고 있다고 추측됩니다. 반복되어 등장하는 학교와 어린아이들이 마치 학교 연극회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은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모두 친구 관계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요. 이션님이 골프공을 쳤을 때 결계처럼 무언가에 공이 막힌 모습은 이미 로봇과 인간의 전쟁에 대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로봇으로부터 인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을까 추측이 되네요. 저 결계의 성질이 하나가 부딪히면 여러 개로 복사되어 튕겨져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 저 결계 외부에 포탄과 같은 공격이 가해진다면 여러 개로 튕겨 나와서 공격한 쪽이 더 어마어마한 반사 공격을 받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괜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지금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 전시 상황에 대비한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뮤비 해석 신청 폼으로 왜 스쿤비 스위밍 때 의상이 여기에서 등장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퓨즈 사모님
사모님이 많으셨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저는 스쿤비 스위밍 여름 속 순서가 아니라 여름 속 스쿤비 스위밍 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시점에서 온앤오프 스승님들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 속 무의식의 모습을 그린 게 스쿤비 스위밍. 인간이었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들이 함께 시간을 보냈던 모습이 스쿤비 스위밍에서 꿈으로 발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로봇과 인간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이 다가왔으며 학창시절부터 함께했던 소년들은 로봇에 대항하여 싸우러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전쟁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뮤비는 후반부터 비극적인 장면들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몰입을 위해서 선생님 호칭을 잠시만 빼볼게요. 학창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 유를 자폭 현장에 자신의 손으로 내보내야 했던 이션과 제이어스와 성공을 기원하며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떠났지만 피할 새도 없이 공격당한 MK. 효진, 이션, 와이엇이 있었던 공간에서도 로봇의 공격으로 인해 모두가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들이 인간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가 또 등장하는데요. MK님과 제이어스님이 우주복을 입고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니 사실 로봇이라면 우주복을 입을 일이 없지 않아요? 그럴 거면 기계 몸을 가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인간은 호흡을 해야 하고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생명 유지와 안전, 효용성 등을 위해 우주복을 입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 이들이 휴머노이드가 아닌 진짜 인간이었던 시절의 온앤오프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들의 절망적인 장면은 계속됩니다. 유님이 이 문을 통해 나가서 인간을 공격하는 로봇 앞에서 자폭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문 사이로 유가 아닌 감정이 없는 상태의 휴머노이드 효진이 돌아오고 문 너머는 유님이 자폭으로 불바다가 되었지만 그 사이로 돌아온 건 유님이 아닌 감정이 없는 로봇인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자폭으로 인한 공격도 실패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분 18초경에 뷰티풀 로고를 연상하게 하는 빛이 심장 쪽으로 비춰지는데 이 부분은 살짝 보류해두고요. 결론적으로 유일한 생존자는 터지는 우주선에서 탈출한 제이어스뿐. 즉 여름 속은 혼자 살아남은 제이어스님이 다른 멤버들을 향해 부르는 노래라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곡 시작 부분에서도 제이어스님만 앉아있고 나머지 멤버들은 뒤에 서 있습니다. 마치 제이어스님만 혼자 살아남은 것처럼 말이죠. 가사에서도 너 거기 있니? 슬픈 노래는 부르지 말아줘. 이리 가까이 와. 여름이 오고 있잖아. 라는 내용이 영어로 적혀있습니다. 뮤비 속 마지막 배경은 차가운 겨울이죠. 겨울은 보통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메타포이고요. 그러나 가사에서는 해가 쨍쨍하게 빛나는 여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인간과 로봇과의 전쟁에서 참패했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이어스님이 탈출한 곳에서 발견한 캠코더는 MK님이 가지고 다녔던 캠코더인데요. 이 안에 소년들의 데이터화된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뮤비의 첫 장면은 혼자 살아남은 제이어스님이 멤버들의 모습과 똑같이 생긴 안드로이드를 만들어 함께 싸워나가기 위해 기억을 주입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발생하죠. 주입되는 기억이 미래의 기억인데 여름 속이 가장 먼저의 순서라면 저기에 나오는 장면들은 그 후의 내용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요. 그런데 이 세계에는 타임워프가 가능하잖아요? 타임워프가 가능하다면 아주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뮤비들을 보면 제이어스님이 맡은 역할이 수상한 부분이 많은데 진짜 근거 느낌 가는 대로 분해해보면 인간인 제이어스님이 모든 동료를 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다다르기 위해 끊임없이 타임워프를 돌려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계속 과거로 돌아가고 실패하면 동료들을 또 살려내고 기억을 주입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실패하면 동료들을 살려내고 기억을 주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참고로 온앤오프는 평행우주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보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뷰티풀과 스쿤비 스위밍이 여름 속과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이 세 곡이 한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뷰티풀의 뮤비 내용을 짧게 설명하자면 로봇 세계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전쟁에서 참패하여 전멸한 후 로봇만이 살게 된 그 미래의 세계에서 환상의 팀워크와 교란 작전을 통해 이 세계의 빌런 판도라의 상자를 해치운 해피엔딩 뮤비인데 그래서 아니 이런 해피엔딩 뮤비를 내놓고 싹 다 전멸시키는 꿈도 희망도 없는 뮤비를 낸단 말이야? 라고 혼란스러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뷰티풀이 그저 제이어스님의 행복회로였던 건가 싶더라고요. 혹은 온앤오프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서 뷰티풀 전략이 성공한 것처럼만 보였지만 실상은 아니었다던가. 제가 말씀드린 여름 속 프리퀄설 외에도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여름 속이 인간 시절, 로봇과 인간이 전쟁하던 시절
계절의 오네노프 모습을 그린 게 아닐까에 한 표 걸겠습니다. 사모님은 어떤 가설에 한 표를 던지실지 댓글에 함께 보내주세요.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함께 우리 다음에 또 만날까요? 그럼 저 갈게요. 안녕!